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더넷 케이블을 고르는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 종류의 이더넷 케이블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얇은 게 있고, 그리고 두꺼운 거, 좀 더 두꺼운 것 같고, 엄청 두꺼운 거 이런 거 종류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6A도 통과하지 못하는 케이블이었고, 6A가 통과된 케이블들 막 이런 것들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장비 없이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인데,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을 고르는 선택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케이블을 고르려면요, 이제 우리가 막 자동차 타고 계신 분 보면 타이어 보면 이게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뭐 사계절용 타이어 저쩌고 이런 게 있는데 사이즈도 있고요. 케이블도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걸 알고, 물론 이 표기대로 되어 있지만 이게 그대로 만족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다른 이야기긴 한데, 어쨌든 일단은 이 표기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처음에 보면 케이블 표준 뭐 EIA나 뭐 TIA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따랐다라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케이블 용도는 패치 코드다. 패치 코드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기기가 있으면 바깥으로 보이는 기기하고 기기가 연결간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뭐 그 위에 다른 정도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그 패치 코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패치 코드요 이렇게 적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크게 관심이 많은 캣5, 뭐 캣5A, 이 캣은 카테고리의 약자입니다. 뭐 분류를 할 때 카테고리를 나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테고리 5, 5E, 얘는 5E다. 고양이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케이블 구조인데, 이게 보면 이제 4P라고 되어 있죠. 이제 페어인데 트위스트 4쌍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선의 두께인데요. 그 아메리칸 와이어 게이지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제가 기준이 있습니다. 24AWG. 숫자가 클수록 얇은 심선이고 숫자가 작을수록 굵은 심선인데요. 여기는 24AWG 심선을 사용했다고 돼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구조 중에서 그 다음에 차폐에 대한 부분인데요. UTP라고 되어 있죠. 이거 TP는 트위스트 페어의 약자인데, 그다음 U라는 말은 언실리드, 실드가 없이, 그러니까 비차폐로 되어 있는 케이블을 사용했다.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면 이제 나중에 따지러 갈 때, 실제 우리가 이제 많이 같은 경우에는 UTP냐, 뭐 FTP냐, 뭐 STP냐, 요거 차폐가 돼 있냐 안 돼 있냐, 뭐 이런 걸 받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좀 나중에 이제 내가 분명히 어떤 기기가 연결시켰는데 이게 그 접지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든지 뭐 그렇게 될 때 같은 경우에는 차폐가 돼 있는 그 실리드 케이블을 썼는데 뭔가 이상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에러가 생기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약간 고급 코스이기 때문에 조금 뒤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주로 우리가 많이 볼 같은 경우에는 심선수가 얼마나 되느냐, 물론 육안으로 봐도 얇네, 뭐 중간쯤이네 이렇게 봐도 되는데, 그게 이제 24냐, 뭐 23이냐, 그 다음에 22냐, 뭐 28이냐, 이거 되게 얇지 않습니까? 이건 28 정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얇을수록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길이에서 많이 제한이 생기고,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굵을수록 좋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는 내가 이제 길게 써야 될 같은 경우, 뭐 100m 가까이 이렇게 80m 이렇게 길게 써야 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굵게 쓰는 게 22AWG처럼 굵게 쓰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보통 뭐 5m 이내, 뭐 3m 이내에 쓰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AWG 정도 내서 쓰면 되는데, 같은 이게 그거 심선의 두께라도 성능이 크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케이블 껍데기 인쇄가 되는 꿀팁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속도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집에서 뭐 인터넷 같은 거, 이번에 뭐 저도 이번에 인터넷을 깔아봤는데 대부분 캣5E KT에서 나와서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속도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명칭 부분이 있고 표준이 있고요. 현재 사용되는 용도 다 사용 중인 게 있고, 그럼 속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속도를 어떻게 올리지? 하는 부분들이 있고, 케이블 어떤 이렇게 페어의 개수가 있고요. 단방향 심선의 수가 있는 거고, 그 채널 및 주파수, 비트 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역 폭이 이렇게 정해지는 게 있고, 최대 전송 거리가 몇 미터까지 사용되는지, 그 다음에 케이블 유형, 그 다음에 케이블 대역폭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cat5에서부터 5E,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6A, 그 다음에 8, 보통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전송 거리는 5에서 보통 6A까지는 대부분 한 100m 정도까지, 물론 완벽하게 기준을 만족된 데는 가장해서 100m 정도까지, 최대 100m까지 사용될 수 있는데요. 뭐 실제를 본다 보면 100m가 안 되고, 뭐 80m 정도밖에 안 되고 하는, 케이블 이렇게 두께라든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갖고 있는 저항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길이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고요. 케이블 유형별로 그 케이블에 대한 전격 대역폭은 cat5나 cat5e 같은 경우에는 100MHz 대역폭을 이렇게 최대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at6 같은 경우는 250MHz 대역폭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6A 같은 경우는 500MHz 대역폭을 가지고 있고, cat8 같은 경우에는 2GHz의 어떤 대역폭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명칭에서 보면 100Mbps의 어떤 속도를 내는 어떤 케이블에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대역폭이 이제 31.25MHz 대역폭을 갖게 돼 있고, 채널 및 주파수당 비트 수는 약 3.2비트 정도 이렇게 할당이 돼 가지고 있고요. 단방향 심선수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세 개를 곱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속도가 여기서 지정된 100Mbps인 이렇게 100Mbps가 속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기가 같은 경우에는요, cat5에서도 1기가가 나올 수가 있는데, 1기가 속도가 만약에 cat5에서 지원이 되려면 대역폭은 62.5MHz가 돼가지고 있고요. 그 채널 및 주파수당 비트 수는 4비트까지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단방향 신음수가 이렇게 4개가 돼 있어가지고 총 이렇게 1GBps까지가 최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E에서 보면 또 2.5기가 bps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대역폭이 100MHz에서 그 다음에 비트 수는 6.25비트에다가 단방향 신음수가 4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2.5기가까지 최대 속도를 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t6에서 이제 5기가까지 5기가 bps까지 내주려면 이제 대역폭은 아까 이게 200MHz에서 그 다음에 채널당 비트 수를 6.25비트에다가 단방향 신음수가 4개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5기가까지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6A 같은 경우에는 10기가, 그 다음에 cat8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기가까지, 그리고 최대 40기가까지도 이렇게 규격상으로는 이렇게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게 조금 더 쉽게 이 표를 쉽게 나타낸 그림이 아래가 돼가지고 있는데요. 그 여기 보면 이제 이 축이 본다고 하면요, 이게 대역폭이 되겠습니다. 대역폭인데 카테고리 3 같은 경우에는 16MHz 대역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cat5e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MHz, 그 다음에 cat6 같은 경우는 250MHz 대역이 할당이 돼가지고 있고, cat6a 같은 경우에는 500MHz의 어떤 대역폭이 기본적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에서 그렇게 할당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허츠당 이렇게 비트 수인데요. 한 비트를 사용할 경우 이거는 3.2비트를 사용할 경우 4개, 그 다음에 6.25비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각 헤르츠당 이렇게 비트 수가 이렇게 는다는 말은 결국은 한 주파수에 얼마만큼 많은 신호를 갖다가 더 많이 한꺼번에 많이 보내줄 수 있느냐 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6이지만 내가 비트를 이 4비트를 한다 그러면 실제로는 16
메가헤르츠가 아니고 16 곱하기 4 메가헤르츠 정도의 속도가 비트니까 16 곱하기 4 bps 메가 bps 정도의 있는 속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심선의 수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단방향 심선 수가 되겠는데 1, 2, 4 보통은 4가닥까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이 심선 수만큼 또 곱해져 가지고 이제 그 속도가 이제 최대 속도가 늘어나는 개념이 있죠. 이거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거 곱하기 이렇게 가가지고 최대한 여기 보면 100메가라든지 1기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면 100메가에다가 예를 들면 100메가에다가 6.25인데 레인이 4레인까지 사용한다. 그러면 4 곱하기 6.25 곱하기 100메가헤르츠 이렇게 되면 이제 몇 bps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게 이제 아까 뭐 기가대까지 올라가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지금 현재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요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헤르츠당 어떤 그 비트를 표현하는 방식이 이게 이제 NRG 방식으로 해가지고 연과 1 두 개만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알고는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이제 팜포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비트 하나 둘 셋 네 개를 이렇게 쪼개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0과 1 사이를 갖다가 이 전압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한 번에 더 많은 그 신호를 갖다가 이제 0과 1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서 주파수당 비트 수를 이렇게 늘리는 이쪽은 NRG 개념이고 이쪽은 팜4, 팜16도 있고 여러 가지라 팜8, 팜16 이거 얼마큼 더 많이 쪼개서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보낼 거냐 이렇게 이제 많은 이렇게 스테이지로 이렇게 쪼개서 보낸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속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기분이 굉장히 더 좋아야 되겠죠. 특히 이제 외부에서 그 한 번에 심선이 보통 우리가 보통 4개까지 가지 않습니까? 트위스트 페어로 4개니까 총 8가닥이 가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트위스트 페어가 그 옆에 있는 트위스트 페어에 영향을 주고 크로스토크가 생기고 노화된 시그널이 절로 넘어가가지고 저쪽에 영향을 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깨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어떤 구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점점 구조가 복잡해지고 케이블을 갖다가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되는 막 만들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건요. 이거는 이제 2020년도에 2020년 이제 이쯤에서 측정한 그 시장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 5E는 뭐 처음에는 20%에다가 2015년 20%에다가 쭉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10% 언더로 지금 떨어져가지고 있고요. 대세는 6A다. 6A는 이제 계속 이렇게 시장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 6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60% 가까이 이렇게 됐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대세는 6A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세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없다고 보면 유럽 시장에서 조금 갖고 있는데요. 세븐이든 세븐 A든 간에 이 같은 경우에는 6A가 속도가 이렇게 확 이렇게 높아지는 바람에 얘 때문에 얘는 그냥 거의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보면 되고 8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한 이게 단점이 보면 최대 전송 거리가 다 기본적으로는 5S부터 6A까지 다 100m씩 이렇게 거리가 가능했는데 이게 30m를 주는 바람에 이제 좀 이선 사용한 사람이 이렇게 바꾸기가 좀 골치 아픈 상황이라서 이거는 그냥 근거리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속도가 좀 빠르고 근거리에서 사용하는 데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주 특수한 용도로 지금 뭐 거의 뭐 유명무실한 수준의 수준으로 가고요. 지금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6A 다음은 뭐 8이라기보다는 그냥 광통신으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광통신에 관련된 어떤 케이블이라든지 단자들 가격들이 점점 하락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6A 다음에 이제 8이 아니고 바로 광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은 내용이 돼서 오늘은 그 좋은 케이블 고르는 꿀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소중한 꿀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중요한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